야, 이 아줌마 아직도 우리말 못 알아들어? 시장 바닥에서 장사 좀 하려면 눈치껏 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참아줬는지 몰라. 좋게 말할 때 그냥 넘겨. 오늘만은 봐줄 테니까. 자꾸 말 안 통하면 여기 가판대 다 뒤엎고 시작할 수도 있어. 자갈치 시장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축축한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부는 항구 주변에는 고등어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그 가판을 따라 눈을 반짝이며 활보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서도 한 생선가게는 늘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가게 앞에 수북이 쌓인 갈치와 고등어가 금세 팔릴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이는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로 불렸고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은근히 존경하면서도 살짝 두려워했답니다. 표정은 늘 조용해 보였지만 시장에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성격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자갈치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바닷물이 출렁일 때마다 짭조름한 해풍이 사람들의 코 속으로 밀려들어왔고 그 와중에도 생선가게 아줌마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늘 팔 물고기들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녀는 싱싱한 갈치와 고등어를 얼음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시장에 오랜 세월 몸담아온 상인들은 오늘도 저 생선가게가 가장 먼저 물건을 다 팔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 말대로 아침 해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도 전에 아줌마의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분위기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상인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고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은 듯 보였죠. 가만 보니 시장 초입에 낯선 무리가 들어왔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건달들이었어요. 그들은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번뜩이는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광객인가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시장 구경을 즐기는 사람들과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건달 무리는 시장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면서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누군가의 물건을 집어들고 값을 치르지 않으려 하는가 하면 노점 할머니의 파전 가판대를 살짝 밀쳐버리기도 했죠.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시장 전체를 휘감고 있었지만 상인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 무리의 눈빛과 말투가 워낙 험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모두가 생각했답니다. 저들이 설마 저 생선가게 아줌마까지 건드리려는 건 아니겠지?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는 평소처럼 갈치 비늘을 긁으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어느 쪽에서 험한 바람을 몰고 오는지도 알아챌 만큼 예민한 감각을 지닌 그녀였지만 아직까지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여긴 모양이었죠. 상인 몇몇은 건달들이 곧 그 가게 쪽으로 접근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슬며시 아줌마를 바라봤답니다. 아줌마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갈치 손질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저 멀리서 희죽거리며 다가오는 건달들을 본 그녀의 눈빛에 살짝 날이 서는 듯 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건달 무리가 아줌마 가게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줌마를 보더니 시시덕거리며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던 고등어 한 마리를 잡아들었죠.
이거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 하고 비아냥대듯 말했어요. 다른 건달은 옆에서 호들갑을 떨며 시장 통행료 낼 생각 없나? 우리 구역이라서 말이야라고 덧붙였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목소리를 죽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저들이 큰 코 다치겠구나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칼을 내려놓고 건달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압박감이 배어 있었죠. 그러자 건달 하나가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아줌마 앞치마에 물고기를 던지다시피 놓았어요. 어이, 조금 터프하게 굴었나? 생선값은 나중에 주면 되겠죠? 하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죠. 그 순간 시장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상인들의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아, 저들을 이제 어쩌면 좋나 하고 말이죠. 아줌마는 앞치마에 물고기 비린물이 튄 걸 살짝 확인한 뒤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생선이야 다시 씻으면 되지만 시장 바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고 낮게 의조렸죠. 그 말을 들은 건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고 수군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자갈치 시장에서는 아줌마를 함부로 건드리면 2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곧이어 건달 중 가장 덩치가 큰 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줌마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허락이 좀 필요한데 알긴 아나? 아줌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허락? 하고 대묻듯 중얼거리다가 가판대 옆에 세워둔 스티로폼 박스를 꺼내 얼음을 몇 조각 꺼냈죠. 그 얼음을 들어 건달이 내팽개쳤던 고등어 위에 살짝 뿌린 다음 정면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 생선들처럼 차갑게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기 마련이에요. 아줌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선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이 시장 전체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선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 말에 건달들은 분노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얼핏 보면 건달들이 수적으로나 체격으로나 훨씬 우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기운은 결코 밀리지 않았고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슬쩍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어떤 상인은 우리 아줌마가 나서면 너희 끝장이야 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미 가슴속으로 희망의 환호를 올리고 있었죠. 건달 무리가 이를 감지하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그래도 많이 모여 있다고 별 수 있겠어? 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비웃음은 곧 서늘한 침묵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손으로 건달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아채며 비틀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오히려 가족처럼 뭉쳐 있어요. 하고 아줌마가 낮게 말했죠. 팔을 붙잡힌 건달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자 아줌마는 그대로 무게중심을 옮겨 그를 넘어뜨렸어요. 2초도 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아,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나머지 건달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줌마는 재빠른 동작으로 그들의 접근을 피하고 빈틈을 노려 한 명씩 제 앞에 갔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생선을 다루다 보니 그녀의 팔과 손목에는 남다른 힘이 실려 있었죠. 한 건달이 뒤에서 칼 비슷한 것을 꺼내려 하자 아줌마는 재빨리 그의 팔을 쳐서 칼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시장 바닥에 칼이 왜 필요해요? 여기선 생선만 썰면 되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건달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몰려드는 건달들을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소리치며 상자나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나와 아줌마를 지원했죠. 노점 할머니도 파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들고 건달들아 꺼져버려 하고 외쳤어요. 시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희한하게도 건달들이 밀리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중에서도 아줌마는 단연 돋보이는 실력으로 건달들을 손쉽게 넘어뜨리고 묶어버렸어요. 이 아줌마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건달들이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으르렁대자 주변 상인들이 일제히 우리 자갈치 아줌마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하고 맞받아쳤어요. 아줌마는 더 이상 말없이 쓰러져 있는 건달들을 쏘아봤어요.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다시는 오지 말아요 하고 낮게 일갈했죠. 그 목소리에 담긴 기운에 건달들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달 무리가 사라진 뒤 시장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죠. 이제 또 한동안은 조용해지겠네 하고 안도하는 상인도 있었고, 잘됐다. 더 시끄러운 일 없이 장사나 열심히 하자 하고 웃는 이도 있었답니다. 아줌마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가판대로 돌아가 흐트러진 생선과 얼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상인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말 수고했어요. 덕분에 시장을 지켰네요 하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식의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가판대에 흩어진 갈치 한 마리를 다시 얼음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갈치도 제대로 보관 안 하면 금방 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 그녀는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싱싱한 고등어를 보여주면서 활짝 웃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가 깃들었어요. 건달들이 어디선가 돌아올 거라는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상인들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답니다. 다시 와도 똑같은 꼴을 당할 테니 설마 또 오겠어? 하는 우스갯소리를 건네며 다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아줌마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가 시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이 시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나 며칠 후 시장 언저리에 이상한 차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한동안 잠잠하던 분위기가 또 뒤틀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이전에 보았던 건달들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깍두기 머리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노트를 적어가고 있었답니다.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라기에는 뭔가 의도가 느껴지는 눈빛이라 상인들이 슬슬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도 눈짓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 새로운 무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어요. 그녀는 가게 앞에서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며 언제라도 다시 달려들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내들 중 하나가 아줌마 가게에 들어와 생선을 흘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안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말은 점잖았지만 목소리엔 협박 섞인 뉘앙스가 분명 묻어 있었어요. 아줌마는 차분히 생선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시장은 우리가 잘 지켜요. 괜히 돈을 뜯어가려는 수작이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정장 사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시죠. 그는 명함 하나를 슬쩍 내밀고 가게를 나섰어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퍼졌어요. 또 무슨 일이 터지려나. 이러다가 저 정장파가 무력을 동원해 시장을 뒤흔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다들 아줌마가 버티고 있으면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녀는 시장 사람들에게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가차없이 2초 뒤에 손질해버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결국 정장을 입은 무리 역시 밤이 깊어지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가게들을 돌며 서류를 내밀고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내면 안전하게 장사를 보장해주겠다는 식이었죠. 밤중에 몰래 나타나서 협박하듯 행동하는 모습은 이전에 왔던 건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이를 지켜보다가 이대로 두면 시장 전체가 다시 혼란에 빠지겠구나 하고 판단했답니다. 늦은 밤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시점에 정장 무리 몇 명이 아줌마 생선 가게로 모여들었어요. 보호계약을 쓰라며 소리를 높이고 가게 문을 발로 차듯이 열어젖혔죠. 하지만 가게 내부는 어두웠고 아줌마가 보이지 않아 그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그중 한 명이 어이 안에 있나? 문 좀 열어요. 하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러자 가게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잠시 후 불이 켜지면서 아줌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의외로 차분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긴 생선칼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정장 무리 한 사람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죠. 생선칼을 들지 않은 걸 보니 우리한테 대항할 생각은 없나 보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구석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아줌마와 친분이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시장과 오랫동안 연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카메라 켜져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장 무리는 당황했지만 이미 작정한 듯 협박을 계속했답니다. 그따위 영상 찍어봤자 소용없어. 우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아줌마는 가게 한쪽에 놓아둔 얼음통에서 얼음 몇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두며 그들을 바라봤죠. 딱 2초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정말 시장을 건드리고 싶으면 마음껏 해보세요. 정장 무리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그녀가 꺼낸 말이 왠지 묵직하게 들렸죠. 이미 이전 건달들이 당했던 이야기가 소문으로
전해진 걸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상황이 빠르게 험악해졌어요. 정장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길고 얇은 금속봉을 꺼내 들고 가게 앞물건을 부수듯이 내려쳤죠. 너무 건방지잖아. 누가 누구를 위협하려고 해? 아줌마는 딱 한 번만 입술을 굳게 앙다물고 재빨리 몸을 숙여 철봉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철봉이 다시 올라가기 전에 상대의 손목을 잡아채며 순식간에 꺾었답니다. 철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진동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정장 무리의 나머지 인원들도 움찔했지만 이미 늦었죠. 가게 구석에 있던 정장 남자도 가담해 남은 이들을 제지하려 했어요. 얼핏 보기엔 다수 대 소수의 싸움이었지만 아줌마와 그 남자의 움직임은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렵했어요. 한 명은 허벅지를 차여 비틀거렸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이 뒤로 꺾여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변 상인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평소에는 곤란한 일에 함부로 끼어들기 힘들었지만 아줌마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모두가 거리낌 없이 달려왔어요. 우리 시장을 또 망치려 드는 인간들이야? 이번에는 아예 쓸어버리자 하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답니다. 정장 무리는 점점 수세에 몰렸어요. 이건 예상 밖이군 하고 리더 격으로 보이는 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밀려드는 상인들의 기세에 눌려 어쩔 도리가 없었죠. 아줌마는 철봉을 놓치고 쓰러진 한 사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주는 게 내일이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얼음 조각이 점차 녹아내리듯 정장 무리의 기세도 서서히 꺾여갔어요. 결국 정장 무리는 상인들에게 포위되다시피 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 밖으로 달아났지만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답니다. 다신 오지 말아요. 여기선 생선이 아닌 당신들이 손질될 테니까 하고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그 말 한마디에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곧이어 상인들은 환호를 터뜨리며 아줌마에게 다가갔답니다. 이제 진짜 안심해도 되겠죠.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길 거예요. 하고 곳곳에서 웃음과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줌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가게 안에 들어가 물고기들이 흩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아줌마답다 하고 웃었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시장이 훨씬 위험에 빠졌을 거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자갈치 시장에는 완연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손님들은 부산의 유명한 수산시장을 찾느라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장사를 이어갔답니다. 어디선가 또다시 무언가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시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결속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듯했어요. 아줌마가 있어 우리는 든든해. 물론 우리도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어 하는 말이 오가며 시장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했죠. 아줌마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듯 오늘도 부지런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다시 한번 해풍을 실어 시장으로 들어올 때면 아줌마는
가장 먼저 가게 셔터를 열고 얼음을 부어 신선한 물고기들을 정렬해 놨답니다. 그녀의 손길에 닿은 갈치와 고등어들은 윤기를 더했어요. 시장 초입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은 여기야말로 부산다운 활기가 넘치네 하고 감탄했죠. 아줌마는 그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맛있는 갈치, 고등어 다 있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하고 권했어요. 누구도 상상 못할 강인함을 가진 이 손끝으로 그녀는 정성스럽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또다시 시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갈치 시장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매서운 칼잡이 실력을 지닌 아줌마가 있고 그녀를 중심으로 뭉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돈독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혼자 겁먹고 숨어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한마디가 여전히 시장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선 생선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2초 뒤에 본인들이 손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시장 구석구석 전해지며 이미 부산 인근에까지 명성이 퍼졌답니다. 사람들은 분식집 아줌마나 다방 할머니처럼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의 무용담을 입에 담곤 했어요. 오직 아줌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한 행동력이 자갈치 시장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아줌마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서서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는 시장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답니다. 바닷바람이 쓸고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저 아줌마가 있으니 정말 든든하지 않아? 이제 건달이든 뭐든 다 물러갈 거야.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죠. 이곳은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가 손질해주는 안전지대나 다름없다고요. 이 말 한마디가 자갈치 시장 전체에 퍼져나간 후로 시장을 찾는 이들은 언제나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부터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까지 한평생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이들이 이 시장을 찾을 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요즘 들어 물가가 오르고 뉴스에선 각종 흉흉한 사건들이 쏟아져도 적어도 이 시장 안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가 언제나 시장 한편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과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노부부가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분들 아직 건강하셨나 보네. 옛날에 문어 장사로 유명했는데 하고 반가워하며 시장 골목길 여기저기서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그 노부부는 예전에 자갈치 시장에서 문어와 멍게 등을 팔아 짭짤하게 벌었는데 자식들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뒤로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돌아온 데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노부부 중 할아버지는 올해로 70대 중반, 할머니는 70살을 조금 넘긴 정도였어요. 고향인 부산이 그리워서 돌아온 건 맞지만 사실 그 뒤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어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왔고 노부부 역시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살림이었는데 예전에
해산물 장사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다시금 살려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그나마 몸이 허락할 때까지 몇 해만 더 돈을 벌자는 마음으로 낯선 도시에서 내려와 다시 자갈치 근방의 작은 가게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시장 환경이 노부부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살짝 신경이 쓰였답니다. 전에는 문어를 잘 팔던 분들이다. 힘든 살림을 다시 시장에서 만회해 보려나 보내 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노부부를 떠올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은 누구나 응원할 만하다고 여겼죠. 실제로 시장 초창기 시절에는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하고 어려울 때 품앗이 하듯 돕기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아줌마는 은근히 그 노부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며칠 뒤 노부부가 마침내 시장 골목 한쪽에 작은 좌판을 펼쳐 놓았어요. 옛날에 구사하던 솜씨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듯 손질된 문어와 멍게, 새우 몇 마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호객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사람들 발길이 줄지어 드나드는 건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가 풍족하진 않았고 이미 자리를 잡은 가게들도 수익을 챙기기에 바빴거든요. 그나마 예전 얼굴을 기억하는 상인들이 와서 인사를 건네거나 용기를 북돋워주긴 했어요. 오랜만이네. 그간 무탈하셨나? 아이쿠,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옛날엔 이 언저리에서 문어 삶아 팔았잖아요. 노부부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상인들 중 일부는 예전만큼 호의적이지 않거나 자기 가게 손님을 빼앗길까 경계하기도 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사정도 달라졌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으니까요. 어느새 밤이 되고 시장 대부분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노부부는 아직 정리도 못한 채 남은 문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팔리지도 않고 내일 아침이 되면 싱싱함도 떨어질 텐데. 할아버지는 집에 가져가서 삶아라도 먹읍시다 하고 웃어 보였지만 얼굴엔 고단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시장 어귀 쪽에서 서성거리던 낯선 이들이 노부부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중년 남성 두어 명이었고 스웨터 차림에 조용히 골목을 둘러보는 듯 했어요. 노부부는 설마 저 사람들도 장사하는 분들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상인이라기보단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한 명이 노부부에게 다가와 문어 남았으면 싸게 좀 팔아보시지요? 하고 말을 붙였어요. 싸게요?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하고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되묻자 상대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답니다. 노부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 가격에 팔면 원금조차 건지기 힘들 텐데 그렇다고 남은 문어를 썩히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할머니가 살짝 머뭇거리며 에이, 그러면 너무 하려는데 남자들은 그럼 딴 데서 사면 되지 뭐하고 자리에서 뜰 기색을 보였어요. 초조해진 노부부는 결국 헐값에라도 팔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늦은 시간이니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수긍했답니다. 그렇게 문어 몇 마리를 거저 넘기는 듯한 기분으로 팔아치운 뒤 노부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로부터 2, 3일이 흐르는 동안에도
노부부는 별다른 소득 없이 적은 돈만 벌어가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멍게 몇 개를 사려던 한 손님이 가격이 왜 이렇게 싼가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는데 이때 바로 옆에서 그 중년 남성들이 또 슬쩍 끼어들어 딴 데선 더 싼 거 많던데 하고 거들었어요. 손님이 눈치를 보다가 그냥 떠나버리자 노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죠. 그러자 그중 한 명이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는 자, 또 남았으면 우리한테 팔아요. 싸게 사줄 테니까 하고 나갔답니다. 이 상황을 곁눈질하던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는 무언가 느낌이 왔어요. 단순히 싼 값으로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노부부 장사를 고의로 방해한 뒤 헐값에 사들이는 수작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누군가 약자를 노려 돈벌 궁리를 하는 모양이네. 그냥 두면 안 되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직접 끼어드는 대신 조용히 모든 정황을 살피기로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 한편에서 또 한 번 시끄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노부부가 그 중년 남성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아니, 우리 물건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오늘은 더 이상 헐값에 넘길 마음 없습니다 하고 할머니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비웃음 섞인 말투로 장사가 잘 되긴 하는 건가? 남을 도와주는 셈치고 사주는 거잖아요. 하며 빈정댔죠. 주위 상인들도 저거 또 시작이네 하고 수군대면서 노부부를 도울까 말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바로 그때 아줌마가 가만히 서 있던 장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아, 드디어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노부부 역시 아줌마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살짝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봐요 하고 아줌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중년 남성 중 하나가 이건 우리끼리 거래 문제인데 참견 말았으면 해요 하고 무례하게 쏘아붙였답니다. 아줌마는 특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가판대에 놓인 문어와 멍게를 눈으로 훑어봤어요. 문어가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제값 받으셔야 할 텐데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별로 신선도도 안 좋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잖아요. 하고 깎아내리듯 말했죠. 주위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하고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노부부는 아줌마에게 와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우리에게 저렴하게 넘기라고 압박해요. 장사가 안 돼서 헐값에 팔아버린 것도 여러 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손해를 봐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더 심각한 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진 않았나요? 하고 물었어요. 노부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장사 방해에 가깝죠. 손님이 오면 일부러 헛소리를 해서 구매를 막으니까요 하고 답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남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시장에 와서 정당하게 물건을 사가는 건 자유인데 왜 남들 장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녀의 음성은 낮고 담담했지만 주위 공기는 단숨에 묵직해졌어요. 남자들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우리가 뭘 방해했다고 그래요? 살 생각 있는 사람들만 말린 건데 하고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그때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이 노부부 가게에만 그러더라고요. 다른 상인들한테는 접근조차 안 해요. 전에 우리도 노부부 돕겠다고 모여 있었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니 며칠 만에 또 나타났어요.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자 남자들은 살짝 궁지에 몰린 표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명이 되레 큰 소리를 쳤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건 구경을 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흥정해서 싼 값에 사고 그게 뭐 문제라도 돼요? 아줌마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흔들며 흥정과 협박은 다르죠. 장사를 방해하고 욕보이는 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하고 말했답니다. 남자는 코웃음 치며 그럼 어쩔 건데요? 우리한테 힘으로라도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고 비아냥대는 투로 물었어요. 시장의 몇몇 상인들은 이미 그 순간을 기다렸는지 슬며시 아줌마를 뒤에서 거들 태세였어요. 예전 건달 소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사람들이 단단히 뭉치기 시작한 거죠.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며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죗값을 받고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오 말이에요. 하고 힘주어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찮음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인들이 일제히 노부부 가판대를 에워싸며 이분들이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우린 도와줄 거예요 하고 나섰거든요. 당신들은 여기에 뭐 때문에 온 거죠? 진짜 생선을 사겠다는 건지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밝히세요. 누군가의 날 선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남자들이 주춤거리며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때 시장 안쪽에서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 노부부의 옛 지인으로 예전에 같이 장사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 노신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대놓고 장사를 방해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야. 이제 관할 파출소에도 얘기가 들어간 상태고 묵인해줄 상인들도 없어 하고 엄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쓸데없는 짓을 했다 싶었는지 빠져나갈 타이밍을 엿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아줌마가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자, 저쪽 길로 곱게 돌아가세요. 다시 이 시장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고 하고 잘라 말했어요. 남자 중 하나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요? 하고 버티자 아줌마는 가판대 위에 있는 날이 번뜩이는 칼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여기서 생선만 썰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손질할 줄 알아요. 2초면 충분하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 보죠? 그 한마디에 주변 상인들까지 한마음으로 여긴 자갈치 시장이고 아줌마가 지키는 곳이야. 하고 일제히 몰아붙였어요. 결국 남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허둥대며 뒷걸음질 쳤고 마지막으로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같은 억지를 부리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시장 여기저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쏘아보며 한껏 경계심을 놓지 않았어요. 노부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얼이 빠진 듯 서 있다가 결국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죠. 어쩜 이렇게도 고마울 수가. 우리같이 늙은 사람을 위협하는 저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신보인지. 할아버지도 아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줌마는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혹시라도 또 저들이 나타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고 다정하게 위로해 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흐느끼듯 웃으며 감사해요. 저희가 나이만 먹었지. 이젠 힘도 기운도 옛날 같지 않아서 겁도 나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고 말했죠. 주변 상인들은 우리 모두 늙어가잖아.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예정도 있고 하고 호응해 줬답니다. 그렇게 노부부는 다시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동시에 시장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 곳인지 깨달았어요. 며칠 뒤 노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엔 잘 찾아오지 않던 이웃 상인들이 문어와 멍게를 조금씩 사주기도 하고 어떤 노점 할머니는 내 손님 중에 문어 필요하다는 분 있으면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소개를 해줬죠. 지난번에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하던 분들이 이젠 서로 돕자는 분위기가 되었네요 하고 노부부는 다시금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모든 건 시장 안 사람들의 정과 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아줌마의 든든한 포스 덕분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당장 대박을 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부부를 노려보고 괴롭히려는 이들은 시장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고 상인들도 조금씩 문어와 멍게를 사주며 수고비를 제대로 쳐줬죠.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정을 느끼면서 장사했는데 참 반갑고 그립고 그래하고 격려해준 상인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몇 해만 더 이렇게라도 장사하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겠죠 하고 희망을 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무리의 관광객이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진기를 들고 이것저것 찍으며 다니던 그들은 우연히 노부부의 좌판에 눈길을 멈췄어요. 문어가 탐나 보였는지 몇몇이 다가와 저거 한 마리 사서 삶아 먹으면 어떨까요? 하고 수군댔죠. 노부부는 기대 어린 눈빛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가격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관광객들은 오, 이거 신선한데요? 하며 만족해하고 결국 문어 몇 마리를 한꺼번에 구매해 갔답니다. 그 광경을 시장 건너편에서 바라본 아줌마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분들도 이제 안정을 찾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아줌마를 향해 살짝 목례를 보냈고 아줌마는 답례하듯 손을 흔들었어요. 시장 속엔 늘 크고 작은 사연이 오가지만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자갈치 시장의 진짜 힘이라고 믿었거든요. 노부부에게도 이곳이 조금씩 안전지대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이후로도 노부부가 시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가게 위치를 옮겨보기도 하고 며칠씩 비가 쏟아져 장사가 안 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장 사람들은 다들 그렇죠 뭐. 오늘 안 팔린 건 내일 팔면 되고 힘들 때 서로 나눠 먹으면 돼요 하고 위로했어요. 아줌마도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문어 한 마리를 사가며 오늘 술안주로 딱이겠네요 하고 배려의 말을 건넸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소한 인정에 눈가가 뜨거워져서 고맙죠. 정말 고맙죠 하고 되뇌었어요. 몇 개월이 흐르고 시장에선 노부부의 좌판이 자리를 꽤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돈은 벌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귀한 마음을 보태준 덕이 크다고 노부부는 말했죠. 가끔씩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나 조금 귀찮게 흥정하는 손님이 와도 이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생겼고 뒤에는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걱정이 덜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노부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중년 남성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순간 식은땀이 났고 할머니도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저기 저 사람 또 왔나 봐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공교롭게도 아줌마가 곁에 없었는데 시장 상인 중 몇 명이 이미 눈치를 채고 노부부 앞으로 다가왔죠. 걱정 말아요. 우리 다 있어요 하고 그들이 으쓱 웃어 보였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골목을 둘러보다가 노부부 좌판 앞에 서자 상인들이 일제히 가까이 다가섰어요. 남자는 한참 아무 말 없이 문어를 들여다보더니 뜻밖에도 요새 장사 잘 되나 보내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엔 당당하게 대답했죠. 네, 덕분에 잘 팔리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시죠? 남자는 대답 대신 헛웃음을 흘리더니 다음에 오면 좀 싸게 해줄 수 있겠나 하고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상인들은 당장 싫다고 소리칠 줄 알았지만 할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는 제대로 값을 쳐주시면 돼요. 우리도 손해볼 만큼 물건을 남기지 않으니까. 남자는 할머니의 굳센 말투에 잠시 주춤하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상인 중 한 명이 다시 장난치면 바로 2초 뒤에 손질당합니다. 알아들으셨죠? 하고 경고하자 남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날은 별다른 분란 없이 넘어갔지만 노부부는 마음 한편이 아직 불안했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그 남자는 다시 모습을 비추지 않았고 시장도 평온을 유지했어요. 노부부는 이젠 확실히 괜찮은가 봐요 하고 한숨 놓으면서도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뒤편에는 아줌마를 비롯한 시장 사람들의 연대감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장사가 끝나고 자갈치 생선 가게에 들러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정말 여러 번 고마웠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우린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아줌마는 그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하고 웃으며 갈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에서 묻어나는 힘은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듯 했어요. 남을 괴롭히는 이가 있어도 뿌리치고 약자를 건드리면 곧바로 손질당한다는 그 2초의 법칙이 시장 전체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곤 해요. 이 자갈치 생선 가게 아줌마가 있는 한 우리 시장은 안전해요. 진짜 생선만 손질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걸 손질해야 하는 날이 오면 그땐 2초면 충분한 거죠. 노부부는 여전히 허리도 아프고 자식들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든 나날이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문어와 멍게를 손질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시장 골목을 채우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서로 안부를 묻는 상인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숨통이 트인다고 느끼죠.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사람 사는 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갈치 시장에서는 그 정이 조금 더 진하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새벽마다 허리가 욱신거려도 노부부는 이곳에 나오는 게 기쁘다고 해요. 또 오늘 누가 우리 문어 사러 오려나 하는 기대가 생기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자갈치 시장이 가진 참된 힘이에요. 2초 뒤에 손질될 각오가 없는 이들은 함부로 행패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든든한 연대감이죠. 나이 든 사람도 몸이 성취하는 사람도 그 울타리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장 골목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세상살이는 쉽지 않고 언제 또 다른 풍파가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줌마를 비롯해 묵묵히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노부부는 시장 골목의 또 다른 일원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옆 좌판 할머니가 비닐을 덮어주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아줌마가 슬쩍 멍게를 사가기도 하죠.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늙어서 무슨 장사냐며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 것 같아 하고 중얼거려요. 할머니도 그런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고 웃는답니다. 그리고 이웃 상인들도 어르신들 몸 좀 아껴가면서 하셔야 해요 하고 살갑게 챙겨줘요.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갈치나 고등어를 손질하며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스스로도 가끔은 다른 일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결국 이곳을 떠나지 않아요. 여기가 있어야 시장이 든든하다고 모두가 말해주니까요. 그녀 또한 시장이라는 곳은 서로 어깨를 기댈 사람이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으며 오늘도 한결같이 새벽을 시작해요. 아침 해가 얼굴을 내밀 때 노부부는 옆 골목에서 좌판을 열고 아줌마는 가게 셔터를 올려 싱싱한 생선을 진열하죠. 바닷바람이 시장으로 불어와도 이제 이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갈치 시장에선 모두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과거가 어찌됐어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희망과 생계를 이어가요. 덕분에 시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정다운 대화, 그리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순간들이 계속되어요. 그러니 누가 또 와서 시비를 건다 해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곳은 자갈치 생선가게 아줌마가 손질해주는 안전지대나 다름없죠. 오늘도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그 말을 새기며 팔에 힘을 주어 문어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 나도 이 나이에 또 한 번 시작한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에서 그래요. 우리 잘 해낼 거예요 하고 희미하게 웃었죠. 자갈치 시장 전체가 이 노부부의 작은 결심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답니다. 노부부의 손길에 들어온 문어가 삶아지듯 세상살이의 어려움도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 약자를 억압하려 하면 2초 만에 손질당한다는 경고가 더욱더 이 시장을 빛나게 만드니
어찌 보면 그들은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장의 사람들, 그리고 생선가게 아줌마의 존재가 만들어낸 이 안전지대 안에서 60대, 70대 노부부도 한층 더 편안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리라는 믿음이 자라났죠. 그렇게 자갈치 시장은 오늘도 싱싱한 생선과 푸근한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마다 터져나오는 호객 소리와 웃음, 그리고 생선 비린내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이곳이야말로 인생의 만만치 않은 풍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고향 같은 터전인 셈이에요.